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재테크 동반자 지혜직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기준금리는 내렸다고 하는데 왜 내 대출 이자는 꿈쩍도 안 할까요? 아유, 그 답답한 마음 제가 다 알죠. 오늘 그 답답함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자산을 지켜낼 3가지 핵심 비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는 그대로이거나 아주 정말 티도 안 나게 내리는데 그치니까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딱 지금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분명히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이 거대한 단절,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안정의 대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대출금리가 이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은행, 즉 우리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중앙은행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하나증권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은행은 지금 당장 경제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확 내리는 것보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같은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자칫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내는 이 높은 이자는요,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비용인 셈입니다. 그럼 대체 언제쯤 숨통이 좀 트일까요? 안타깝게도 당장은 아닙니다. 전망을 보니까 2025년까지는 지금처럼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요. 본격적인 금리 인하는 2026년이 되어서야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여요. 이 말은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금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더 큰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이라는 새로운 규제 때문에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 그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DSR. 이름부터 스트레스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이 사람이 원리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하고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가상의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라는 걸 덧붙여서 대출 한도를 더 깐깐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과하게 빚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이 제도의 영향력, 이걸 숫자로 보면 그 충격이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보세요. 연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요.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무려 3,300만 원이나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내 소득은 똑같은데 빌릴 수 있는 돈이 수천만 원이나 깎여 나가는 거예요. 은퇴 후 계획이나 자녀 지원 계획에 정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규제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졌어요. 처음 1단계로 시작해서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였고요. 그리고 마침내 3단계에 와서는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최대 1.5%의 가상금리를 붙여서 한도를 계산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금리는 안 내리지, 대출 한도는 줄어들지. 정말 한숨만 나오시죠? 하지만요, 길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3가지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요, 우리의 투자 시각을 확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그냥 안전하다는 이유로 예금하고 적금에만 돈을 묶어두셨다면 이제는 그 예금 너머를 보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투자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금리랑 채권의 관계가 시소처럼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예금 이자도 계속 낮아지겠죠. 그런데 채권은 금리하고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요. 금리가 내려가면 예전에 발행된 높은 이자의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지금이 바로 채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죠. 아유, 채권은 너무 어려워. 이런 편견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아요. 특히 처음 시작하신다면 다른 거 다 몰라도 채권형 ETF,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건 마치 여러 우량 채권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과 같아서요. 적은 돈으로도 안전한 국채나 신용등급 높은 회사채에 골고루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안정성은 높이고 고민은 줄여주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법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를 옥죄는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DSR 점수를 높이는 4가지 실천 방법. 이거는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 가장 시급한 건 이자가 비싼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DSR 계산에서 가장 불리하니까 이 빚부터 갚는 게 1순위입니다. 둘째, 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정말 영원까지 끌어모아야 돼요. 월급은 기본이고 작년 성과급, 명절 상여금까지 싹 다 합산해서 나의 상환 능력을 최대한 어필하는 거죠. 셋째, 신용점수 평소에 관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의외의 꿀팁인데요. 은행의 대출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세요. 기간이 길어지면 월 상환액이 줄어서 DSR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비법입니다. 이건 바로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를 100% 활용하는 일종의 역이용 전략이에요. 까다로운 DSR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책대출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최근에 태어났거나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 표를 꼭 주목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뒤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요, 일반 대출보다 조건도 훨씬 좋고 DSR 규제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줄어든 대출 한도를 만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답답했던 현실 분석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금융 환경이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도권은 얼마든지 우리가 쥘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머릿속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의 높은 금리는 금융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 때문이라는 점. 둘째, 스트레스 DSR이라는 규제로 대출 한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우리에게는 채권 투자, DSR 관리, 그리고 정책 대출이라는 이 상황을 이겨내 아주 강력한 세 가지 도구가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의 변화를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비법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은퇴 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